안녕하십니까, 유사입니다. 9월 6일 금요일마 엑스파이프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마는 인기만 압축 경주가 많다, 큰 배당보다는 잘 압축해야 된다, 중저배당 그리고 10배가 넘는 또 배당도 또 한 방으로 적중 만들어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일요일 부산 교차 6경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배당말을 아예 배팅권 중심이 높고요. 69배 복등식은 69배 나왔고, 노리고 있던 말들, 제가 배당말을 노릴 때는 이제 복순식과 3복순식까지 같이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추천마들이 또 기가 막히게 들어와 주면서 3복순식도 77배. 그 무엇보다 제가 항상 높게 평가하는 건, 배당은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경마하다 보면 큰 배당도 맞힐 수 있고 저배당도 맞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상화는 이미 그 배당마들을 공지해드린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대충 배당판 보고 던져서 맞히는 배당이 아닌 준비된 과정 속에서의 배당말을 예언한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배당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죠. 거의 인기마 들어올 만큼 입장률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배당마들이 거의 백판이에요. 자, 근데 제가 현장에서 대충 배당판 보고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마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경주 분석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경주 전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현장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 또 기가 막힌 그런 고배당 적중을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 휴장 때문에 힘들었고 8월달 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정상 이제 경마가 시행이 되죠. 자, 근데 유상화는 2019년도에 그 누구보다 큰 배당을 많이 맞춰냈는데, 최근 5주는 매주 고배당을 적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고배당뿐만이 아니죠. 중저배당 쪽에서의 압축 적중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 경주에 대한 결을 알고 있다. 여기는 터지는 경주인지, 여기는 인기마 압축 경주인지. 자, 그런 모습 속에서 9월 첫 주도 또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중요한 게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어 현장에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판판이 달려들었다가는 좀 힘들게 또 한 주 경마를 끌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낼 수 있는 경주, 그리고 환수를 끌어낼 수 있는 경주들 현장에서 집중해서 잘 이끌어갈 텐데요.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박금환 의원이 부산에 12경주를 준비했고요. 유상화는 중반부입니다. 5경주와 7경주 그리고 마지막 10경주까지 최대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해서 압축된 적중과 배당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암말 편성이기 때문에 2세 암말들도 내심 기대를 하고 출전했죠. 사실 2세마 경주가 편성이 셉니다. 국산 육군은 3세 이상 경주는 기붕마 편성이고 2세마 경주는 이제 성장 기대치가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말들만 몰려있는 1경주를 노리고 나온 2세 말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선 여기서는 이번 아모리스는 체크해야죠. 지난번에 한집 승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모리스는 인기권에 밀려 있었지만 제가 주초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육군 배당 관심마였죠. 자, 그때보다 상태는 더욱 올라왔습니다. 게이트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우승 도전에 나서고 있고요. 상대마로 좀 보고 있는 말들이 좀 많은데요. 현장에서 한번 압축할게요. 그리고 적중까지 만들어낼 텐데, 3번 원더풀 플래시는 제가 2세마 편성이 나와도 노림수를 두려했던 말이에요. 얘가 데뷔 전에 초반이 살짝 늦어지면서 모래 맞고 힘들어했죠. 하지만 마지막 걸음은 살아있었고,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근성을 완벽하게 보강했습니다. 지금 2번 아모리스가 선행을 나가고 3번 원더풀 플래시가 바로 따라 붙어준다. 그리고 부산의 1000m는 코너가 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말들이 쉽게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자, 그럼 2번, 3번 쪽에서의 메이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일 저녁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중부 지방도 그렇지만 남부 지방도 이제 많은 비가 또 예견돼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관통한다. 아마 비가 금요일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또 선행마들, 비가 오면 앞에 나가는 마들이 버텨내면서 배당을 연출하죠. 자, 그런 모습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고요. 여기서 복병권으로 보고 있는 말은 12번 달기입니다. 외곽 게이트라 조금 덜 팔릴 건데 이런 맥락이에요. 기본적인 스타트가 되는 말들이 없습니다. 비슷한 선행마들이 몰려있다. 달기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좋아요. 그럼 거리 강점을 살려서 1300m를 뛰었던 달기가 외곽 쪽에서 좀 빠르게 붙어 올라와 주면 절대 마지막에는 상대 말들에게 뒤집히지 않는 근성이다. 이번 일경들은 아모리스의 기본적인 사이즈 2세마지만 앞말 편성을 노리고 나온 3번 언더풀 플래시, 그리고 거리 강점을 살려갈 수 있는 12번 달기까지 체크하면서 현장에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금일공마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짙을 겁니다. 최근 국산 육군에 남아있는 말들 자체가 센 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하자가 없고 어떤 말이 입상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인기마가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주가 이런 기복마 편성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보고 있던 복병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번 아크라예요. 얘가 5월 10일 날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바닥바닥 기고 있는데요. 훈련 패턴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훈련 때의 탄력감, 훈련 때의 근성을 봐서는 더위를 먹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컨디션이 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한여름에 더위 먹었던 말들이 찬바람 불면서 체중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컨디션도 회복을 하면서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는 게 지금 경마의 흐름이에요. 지금부터는 사이즈가 되는 말들이 한여름 동안 힘들어했던, 지쳐있던 말들의 회복세를 잘 알고 있어야 큰 배당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5번 아크라가 그런 맥락에서 상태는 많이 올라와 있다 말씀드리겠고, 1번 슈퍼그레이트 지금 23조 손병직 조교사가 이제 신인 조교사입니다. 자, 근데 슈퍼그레이트도 육군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탄력감인데 최근에 이제 훈련 내용 자체가 그닥 좋지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조교사가 아주 공을 들이고 있어요. 병합 훈련도 시켜내고 마무리 훈련도 아주 강도 높게 시켜내고. 자, 그래서 봤더니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닥 빠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에 대한 변수는 제가 현장에서 체크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배제를 하고 사이즈로 봤을 때 1번 슈퍼그레이트가 여기서 절대 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럼 충분히 이경주는 우리가 또 한 번에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5번 아크라, 1번 슈퍼그레이트 두 마리의 배당권 말들을 체크하면서 이번 이경주 또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2세마 경주지요. 3경주와 4경주는 분할 편성인데요. 여기는 5번 캡틴 스텔스는 저는 믿고 갑니다. 두 번 뛰면서 완벽한 성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주초부터 출전마들 국산 육군을 비롯해서 이제 핸디캡 등록된 말들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캡틴 스텔스는 육군 어떤 편성에 나와도 저는 우승도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을 정도의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걸음만 이상 없으면 능력으로 믿고 간다 말씀드리겠고, 자,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빠른 스타트를 갖고 있는 말들이 있죠. 6번 영광의 스타트와 7번 샌덤 번개. 얘네가 이제 비가 와 있는 금요일 주루의 컨디션에서 얼마만큼 라스트 걸음을 지켜주느냐. 그 전에 보여줬던 라스트 걸음은 걸어 들어갔죠. 라스트 1 팔로우 타임이 14초 3입니다. 스타트는 12초 대 후반, 13초 대 초반. 이건 거의 도주형 선행마예요. 자, 근데 마지막 걸음이 무너졌다. 힘을 안배하면 분명 마지막 걸음을 지켜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주로의 2점까지도 살려갈 수 있는 상대권 말로 보고 있고요. 시네마 중에서는 8번 에코파이트가 포인마입니다. 제가 포인마와 국산마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국산마는 이제 엄마가 외산마든 아빠가 외산마든 거의 다 외산마들이죠. 국산마들도 있지만 엄마가 외산마든 아빠가 외산마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교배를 하고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그럼 국산마라고 칭을 하지요. 자, 근데 포인마는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하도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외국에서 교배가 돼서 임신한 암마를 사들여 오죠. 걔가 임신한 암말이 외국에서 새끼를 낳으면 이건 외산마죠. 근데 임신한 암말을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씨 암말로 쓰기 위해서. 자, 그리고 한국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얘는 포인마라고 합니다. 포인마는 근데 능력치를 평가할 때 국산마보다는 약간 높게 평가를 해요,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좀 기대치가 있는 암말도 수입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외국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마는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산마 대상광주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 그런 핸디캡을 또 부여하죠. 자, 근데 에코파이트가 마체도 상당히 좋아요. 포인마들이 보통 이제 엄마들이 임신을 하고 건너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포인마가 옛날에는 이렇게 큰 포인마들이 없었습니다. 좀 작았죠. 좀 작았는데 상대적으로 혈통적인 기대치가 좋고 체형도 좋으면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8번 에코파이트는 데뷔전이지만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말값도 상당히 좋습니다. 8번 에코파이트 체크하면서 부산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요건 1000m. 3경주와 분할된 편성인데요. 여기는 시네마 2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뛰어왔던 걸음은 8번 퍼스트 스타가 상당히 좋죠. 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한번 체크해드릴 시네마 2마리가 있는데, 시네마들이 좀 사이즈가 좋지요. 3번 라온여걸과 4번 퓨처킹이에요. 3번 야온여걸도 주행 연습을 하고 나오는데 붙잡고 선두권에 붙여놨고 마지막에는 밀어줍니다. 자, 근데 밀거나 채찍을 때렸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라온여걸은 참고 왔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겠지만 결승선 200m 구간에서 채찍을 냈을 때의 탄력감이 저는 완벽합니다. 이런 말들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잡으면 육군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4번 퓨처킹은 8월 24일 주행 연습 때 스타트부터 결승선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당시에 함수율 11%, 조금 주로가 가벼웠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잘 나올 수 있었는데 밀어줬을 때는 한 타임에서 두 타임은 더 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주었단 말이 4번 퓨처킹입니다. 8번 퍼스트 스타라는 잘 뛴 시네마가 버티고 있지만 3번 라온여걸과 4번 퓨처킹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이다. 요 세 마리 안에서 저는 1차, 2차, 3차 가린다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요. 축 잡아놓고 좀 모든 승식에 적중, 최대 환수를 끌어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네요. 부산 4경주 요 세 마리 체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호고 1000m 편성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이번 뉴킨 지난번에 최적거리 출전했다. 최적 전개 편성이다. 강하게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6번 해피어게인은 1경주에 나오는 아모리스와 제가 한집 승부 가능하다. 요것도 상태 많이 올라왔다. 얘네 두 마리가 좀 많이 팔려주는 편성인데 제가 여기서 승부를 하는 이유는 편성을 좀 잘 만났고요. 여기에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두 마리의 복병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산공마를 10배 때 그 원저리에서 좋은 적중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60배가 넘는 고배당 적중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5경주는 적중과 함께 배당도 노려볼 수 있는 경제 편성으로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인기마 두 마리, 그리고 유상한이 누림수를 두는 말, 이번에 제대로 승부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배당마 두 마리까지 출전한 경주가 부산 5경주다. 압축 적중과 거기에 배당까지 좀 과감하게 누릴 수 있는 편성,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대로 된 승부 이번 5경주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6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5번 로열 티켓 잘 뛰고 있고요. 10번 파크원 승급전이지만 감량 조건 살려서 다시 한번 입상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적인 강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말 6번 온누리 강자, 그 외에도 이번 6경주도 혼전 편성,
좀 가족분들이 노리실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기마와 엮어서 좀 과감하게 배당을 공략해도 되는 경주의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대 복병마 하나 말씀드릴게요. 12번 달구입니다. 사실 외산마들이 국산 5군에 내려왔을 때는 호시탐탐 입장의 기회를 노려요. 달구가 지난번에 1800m 선두권에 붙여놓고 승부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근데 긴 거리를 한번 뛰고 났더니 말 자체가 약간의 성장세를 보여요. 훈련 패턴이나 훈련 내용이나 훈련 때의 탄력감이 지금 13번 뛰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요 타이밍에 또 한번 노려봐야 된다. 사실 13번 뛰면서 능력을 보이지 못한 말들은 버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편성 그리고 꿈틀거리고 살아났을 때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6경주는 제가 되는 말 3마리 우선 체크했죠. 5번 로열 티켓, 6번 온누리 강자, 10번 파크 원까지 체크를 했는데 저희 가족분들도 노리고 싶은 배당마가 있다라고 하면 개를 중심에 놓고 배당으로 복승식과 3복승식을 노리셔도 충분히 되는 편성이다. 걸음만 살아나면 언제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들이 몰려있고 그 중에 하나 12번 달구는 유상원이 보고 있는 배당마다 여기까지는 체크하면서 우선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반부 최대 승부처 7경주입니다. 국산로고 1300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마법처럼 지난번에 적중 만들어냈죠. 상태 완벽하게 올라왔다. 지금도 상태 좋아요. 오히려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면 다시 한번 우승 도전 가능한 모습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토암 스타 역시 완벽한 걸음의 성장이죠. 우승하고 승급해서 최근 2번 2착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승부를 하느냐, 제가 꼭 한번 노려봐야 될 승부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토암 스타가 부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팅의 스킬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배당말을 넣고 과감하게 마법처럼과 토암스타 두 방으로 메이드를 하던, 아니면 마법처럼과 토암스타 중에서는 마법처럼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법처럼을 넣고 유상한의 배당마로 한 방 때려 넣고 토암스타는 후공 막건 내지는 삼복승식 연결 막건으로 안고 간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배팅의 스킬이 필요하다. 여기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거예요. 거기에 비까지 오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까지 감안을 하고 배팅 전략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승부하는 이유는 마법처럼과 토암스타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승부마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들을 또 잡아냈기 때문에 부산경마에서 60배가 되는 큰 배당도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인기마와 붙어 들어와도 60배고 인기마와 붙어 들어와도 삼복승식이 77배입니다. 이런 배당을 맞춰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인기마 2마리 제가 체크했고요. 거기에 유상한이 노림수를 두고 있는 최대 배당마가 있다. 잘 엮어서 제대로 된 적중 고배당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사고 1300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부처는 조금 큰 배당, 중배당의 노림수를 두고요. 제가 좀 노리고 있던 말들, 이제 관리마라는 표현을 하죠. 전문가들이. 제가 요거는 살아났을 때 노려봐야 돼. 그런 말들이 살아났거나 승부 타이밍을 잡고 나올 때 좀 과감하게 배당으로 승부를 해드리고, 이런 압축 경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말들 다 오픈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또 적중을 만들어 드리죠. 일본 원더풀 라이언은 완벽한 걸음의 성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가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다. 이번에는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레이스는 빠를 거예요. 노멀 클래식, 원더풀 데일 이런 말들이 치고 나가는데 제가 상대마로 보고 있는 말은 최외곽에 있는 9번 성산 파워입니다. 얘의 성장세, 얘의 상승세도 지금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뛰고 나서 지금 승급전인데 제가 이런 승급전 말들을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죠. 우승을 한 승급마들은 부중이 올라가거나 부중이 유지됩니다. 그럼 말의 능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입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1등 왔던 승급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2착, 3착으로 승급하면 감량의 이점을 살려가죠. 성산파워가 지난번에 2착 승근인데 마이너스 3kg 감량입니다.
그럼 초반에 조금 더 따라 붙어줄 수가 있고 초반에 조금 더 무리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근성으로 뛰어낸다. 이번 원더풀 라이언이 레이스를 주도해서 선두권 말들이 흔들렸을 때 그 뒷선에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만들어낸다. 9번 성산 파워 쪽에 한방 맞건 압축해 놓고요. 또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사건 1200m 8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번 스마일 팩터는 다시 한번 믿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빨랐던 레이스 흐름 주도를 하면서 우승을 만들어냈는데 55km 부중이 관건이긴 하지만 말의 걸음의 성장에는 의심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위군말과 병합훈련 시키는데 뭐 1군짜리도 잘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수정훈련까지 또 시켜내면서 스마일 팩터의 컨디션을 좀 100%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지간하게 이상 없으면 이번 스마일 팩터는 믿고 공략하는 경주이다. 자,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이제 잠재력 얼마나 더 뛰어줄 것이냐. 여기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장산도교가 만약에 비가 와서 맨바닥이면 이런 게 선행 나가서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는 편성이고 지금 국산마들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말들 3번 오스힐과 7번 파인 트럼펫이 아직까지 폭발되지 않은 신의 마들과의 싸움이면 얘네가 충분히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킹 오브 머스 1억 9천만원짜리 사이즈가 되는 말 이쪽으로 조금 많은 인기가 모일 텐데 킹 오브 보스가 잠재력이 폭발되면 1번 스마일 팩터도 넘어설 수 있죠. 자, 근데 그 전제가 붙어야 된다. 잠재력이 폭발돼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 주행검사 때 2초 갖고는 여기서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킹 오브 보스가 사이즈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얘가 삐끗하면 여기 아마 최저배당 뚫고 나올 겁니다. 근데 킹 오브 보스가 삐끗하면 장산도교가 선행 나가서 그대로 버티던가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3번 오스힐과 7번 파인 트럼펫 이런 것들이 올라와 주면서 입장을 하는 경우의 수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산 구경주는 1번을 중심에 두고 3번, 7번, 8번 쪽에 저는 후차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조금 압축된 적중 그리고 최대 환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압축 현장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반부 최대 승부처 10경주입니다. 국산사고 1200m 11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3번 상승파워 승급전인데 걸음 들고 있고요. 거기에 잠재력 준 5번 킹 라이언 서서히 회복하고 있죠. 출전 텀이 있었던 모습에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얘네 두 마리가 현장에서 꽝 하고 팔려주는 편성인데 이런 대끼리 한방 추천하려고 제가 메인 승부 잡은 거 아니죠. 저배당을 공략할 것 같으면 9경주도 좋고 8경주도 좋아요. 저는 현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복병마가 배당판을 흔들면서 최저배당으로 뚫리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대끼리 막건을 추천하기 위해서 메인 승부를 잡지 않죠. 그런 저배당 경주는 내가 8경주나 9경주에서 적중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10경주는 3번, 5번의 막건을 깰 수 있는 유상한의 최대 배당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력감은 우승 당시 걸음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얘를 복귀 노트에 어떻게 써놨냐면 걸음만 회복되면 국산 4군에서 우리에게 큰 배당을 선물해줄 놈이다 라고 체크를 해놨던 말. 최근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6개월 동안 이런 탄력감을 훈련 상태에서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꼭 노려봐야 된다. 우승 당시 걸음을 저는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승했던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모습에서 환골탈퇴된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성장을 보이고 있구나 할 정도의 걸음의 성장, 완벽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승부하는 것이고요. 최저 배당을 한번 깨봅니다. 유상한 이런 승부 잘 해드리고 있죠. 10경주는 대끼리 막건이 아닌 중고 배당의 포인트를 잡아놓고 승부한다. 제대로 된 승부 10경주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상권 1400m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걸음 들고 있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6번 키노브 캡틴 승급전인데 4km 감량 조건 상당히 좋죠.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3착, 2착 와서 승급한 말들 오히려 감량 조건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퀸 오브 캡틴은 마체도 왜소합니다. 4큐도 감량이면 분명히 더 뛸 거예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0번 서북해 최근에 완벽한 걸음의 성장이죠. 7번 뛰면서 2차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어요. 이런 사이즈가 되는 말들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1번 캡틴 가이가 최적의 조건에서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좀 상대 말들이 바깥쪽에 밀려있고 좀 레이스를 빠르게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극단적인 선행말들이 지금 몇 두가 있어요. 걔네한테 휘둘린다. 그럼 1번 게이트에서 곱게 따라오는 1번 캡틴 가이가 마지막에 뒤집어낸다. 최적의 조건에서 다시 한번 입상 도전에 나서고 있는 1번 캡틴 가이의 최대 복병마로 체크해 드리면서 부산 1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 코너를 통해서 또 부산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박근만입니다. 이제 이번 주 또 경마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또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죠. 추석으로 인해서 한 주 휴장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둔 목전의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분할된 경주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게이트는 꽉 채우지 못한, 그럼 조금은 약간 그 여유 있는 그런 편성들이 몇 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안에서도 숨겨진 노래할 마필들이 많이 차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이번 추석을 앞둔 이번 주 경마를 위해서 더욱더 어느 때보다 열심히 또 분석과 발로 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승부 경기는 마지막 12경주가 되겠고요. 또 그 외에 나머지 승부처는요, 저 버크만 개인 게시판 오셔서 텍스트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경주 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몇 달 동안 9개의 경주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펼쳐졌었는데, 이번 주부터 해서 당분간 또 몇 개 늘어납니다. 이제 12개 경주로 준비가 되고 있고, 늘어나는 경주만큼 또 관심권의 마필들 좀 더 추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관심권에 있는 마방 마필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산 육동거 1000m 9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 신마 경주예요. 이제 분할이 됐죠. 그래서 지금 9마리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외곽에 있는 8번 에코 화이트란 마필이 지금 19조에서 이번 주 한 마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이제 국제 교류 경기가 펼쳐지죠. 또 외국에 또 내놓으러 하는 마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부산의 마필도 몇 마리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컵에는 19조 마필 또 2마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백문백답과 류 레전드. 그리고서 또 스프린터컵에는 블루치퍼라는 마필이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대상 경주가 있을 때는 19조에서는 항상 부산의 경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서울의 대상 경주에 좀 더 치중을 하고자 다른 일반 경주는 좀 포기를 하고 대상 경주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1회도 없어요. 부산에 출전하는 말이. 금요일에 딱 한 마리 나왔어요. 딱 요 말이에요. 이거 8번 에코화이트. 지금 에코화이트가 주행 검사 때는 사실상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조금은 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19조의 그 전형적인 그런 신마 만들어내는 패턴 중에 하나로서 실제 주행 검사 때는 완성도를 조기의 훈련 강도나 관리에 있어서 좀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행을 받고 나서 첫 데뷔전 할 때 바로 그런 훈련의 패턴이라든지 사행의 패턴을 정상적인 경주마, 기존의 구마들처럼 바꾸고 나서 대폭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에코화이트가 주행 검사를 받기 전과 후에 그런 발스윙, 몸놀림 이런 모습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순발력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의 게이트가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경주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곽에서 빠르게 감아들어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붙여서 뛰는 말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온다는 거, 이런
거는 부산 경주를 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에코 화이트의 그런 변화된 모습, 그리고 19조 마방에서 딱 이 한 마리만 꺼내놓은 그런 이유,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 8번 에코 화이트가 결코 쉽사리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경주 국산 오동구 1300m를 준비하고 있는 외곽에 있는 11번 토암스타, 네, 1조 마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토암스타의 최근에 그런 복승률이 50% 이상이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 3번의 경주를 뛰면서 전부 다 들어왔어요. 우승과 2착 2번. 역시 이제 2착에 2번 했던 경주들을 보자면은 상대가 다소 조금 강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 보신 바와 같이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토암스타에게도 좀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결코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미 6월 28일날 56kg라는 그래도 높은 부담 중량을 또 이겨내면서 우승까지 차지했고, 보신 바와 같이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순발력도 빠르기 때문에 외곽에서 빠르게 가봐돌아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문제없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구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배당이 그런 숨겨진 복병의 마필들을 말씀드릴 때 그런 이유와 인기마를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만한 그런 근거와 그런 경주 풀이 마필의 상태,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마필은요, 구경주가 아니고 11경주입니다. 11경주 호나 3등급 1400m 준비하고 있는, 안쪽에는 이번 US맨입니다. US맨이 지금은 이제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난 이제 5월달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순위권 이제 우승과 입상을 더불어서 이제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금 거리를 또 줄여놨고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안쪽이나 바깥쪽에 지금 빠른 마필이 지금 한두 마리씩 자리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직전에는 게이트가 12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주에서 정말 불편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안쪽에 빠른 상대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조인권 기수와 함께 또 빠르게 앞서 선두권에 나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전례가 있는 그런 마필로서 요번에 이제 훈련 상태도 상당히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게이트 변화에서 다시 한번 그런 순위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부의 마필로 이번 US맨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기수 부분입니다. 이경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경주 국산 육동구 1300m 12마리고요. 이번 경주 편성이 굉장히 약하죠. 약한데 사실상 이 마필이 인기는 뭐 많이 모으지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뭐 5두건 이상에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인데요. 7번 차지파워입니다. 오경환 기수가 오랜만에 지금 경주로에 복귀를 했는데, 예전부터 이제 13조하고 오경환 기수의 그런 케미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조합이에요. 초반에 순발력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마필로서 예전에 보면요, 7월달까지 해서 인기 2위권까지 마크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만큼 인기를 끌었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실상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지난 8월달과 7월달, 뭐 6월달 최근 들어 성적이 나지 못했지만은 마필의 컨디션은 일단 제가 또 여러 차례 또 확인을 해보고 뭐 새벽 훈련도 열심히 봤는데 좋습니다. 좋고, 일단 여기에서 오늘은 전개적인 부분에서 좀 앞서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정말 약합니다. 잘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랜만에 오경환 기수를 나오는 주루에 복귀한 오경환 기수를 13주에서 선택을 했다는 부분, 제가 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이 13주와 오경환 기수의 그런 궁합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7번 차지파워도 꼭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마필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네, 국산 5등급 1600m 12마리 나왔고요. 네, 5번 로열 티켓입니다. 로열 티켓 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이지만은 제가 한 번 더 힘을 실어 드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직전에는 제가 이제 엘드래곤과 이제 로열 티켓을 이제 적중을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마필인데요.
사실상 이제 5월 24일, 뭐 4월달 이미 이제 1600m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마필의 그런 걸음이 어느 정도 인정을 되었고, 최근에 뛴 모습을 보면요, 5월달과 4월달 그리고 지난 8월달에 뛴 경주의 그런 라스트 걸음, 초반의 순발력, 전체적인 경주의 모습을 보자면은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거죠. 이제는 순발력까지 갖춰진 상황 속에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외곽에서 도전하고 있는 마필도 여러 마리 있지만은 그래도 경험이 없는 마필보다는 경험이 있는 녀석이 더 낫다는 거죠. 직전 경주처럼 앞선에서 편하게 페이스 조절만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직전에 날렸던 만약 직전에 보였던 그런 아쉬움을 만약에 좋은 그런 조건 편상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0경주 가보겠습니다. 10경주 국산 4등급 1200m 11마리 나왔습니다. 네, 5번 킹라이언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인기만지만은 좀 더 접붙여서 살을 한번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3번 상승파워가 함께 더불어서 인기를 받는 마필인데요. 사실상 5번 킹라이언이 이제 상승파워 이 마필에 비해서 조금은 인기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마필을 좀 더 좋게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이제 휴양 전부터 거리 경험해 왔지만은 이 마필이 무엇보다도 휴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 있는 상승 파워도 물론 안쪽에서 빠르게 나서서 뭐 선행을 나설 수 있지만은 사실상 상승 파워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약간의 기복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휴양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된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5번 킹라이언의 상승세가 저는 좀 더 무섭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마리 마필들 관심권에 있는 마방, 관심권에 있는 기술들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그럼 이어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전 12경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10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 지금 보면은 뭐 안쪽에 있는 2번 어피어 금매, 뭐 3번 로카드 세븐, 또 외곽에서 또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는 뭐 10번 레드 클라우드, 이런 마필들이 우선 인기를 받는 상황인데요. 한 마리 한 마리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2번 어피어 금매, 그 전까지 이제 서승훈 기수와 함께 이제 앞선 선행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조금 다소 실망적인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까지 뭐 53, 55 이렇게 달고 뛰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레이팅이 꽉 찼죠. 57kg를 달고 있습니다. 레이팅이 꽉 찼습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이제 소위 말하는 스쳐도 승분을 한다. 3창만 들어와도 이제 상위 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그 전개적인 부분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 편하게 안쪽에 말을 한 마리 두고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빠르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외곽에 지금 보면요, 뭐 4번 영천더비, 6번 윈디파크, 더불어 또 8번 우승한호, 10번 레드클라우드까지 해서 외곽에서 덮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피어 군맨이 57 달고 외곽의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는 10번 레드 클라우드,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여기는 2등급의 경주예요. 상위 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직전 경주도 라스트 여력은 크게 없었습니다. 딱 적당한 편성, 그만한 편성을 잘 만났기에 우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3번 로카드 세븐, 최근에 그런 보여줬던 그런 걸음들이 사실상 폭발적인 그런 추임력에서는 조금 다소 먼 그런 모습, 기복이 심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면, 이런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 속에서 역시 그런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한방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기마들의 그런 허점을 제대로 짚고 파고나올 수 있는 그런 복병의 마필, 숨겨진 녀석을 놓고 오늘 12경주 마지막 제대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6일 12경주 박근만 위원의 최대 승부처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도 부산경마에서
자, 금요일 날도 중배당 또 한방 적중 만들어내면서 그 외에 잡배당 적중도 만들어냈고요. 일요일 부산교차도 10배가 넘는 적중도 만들어냈고 또 하이라이트 고배당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고배당 적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완벽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엄마 탄탄하게 준비했고요. 남아있는 시간 집중해서 또 현장에서 주로 컨디션까지 제대로 체크를 하면서 완벽한 마법 좋은 승부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습니다.